와, 이 잠긴 거 보이지? 이게 여기 얼마나 깊은지 알겠지? 바로 앞에도. 그래 맞아. 우리 저기로 맨날 걸어다닐 때 어. 와, 와, 감 뭐 안 왔었지? 그건 아쉬웠는데. 어. 이게 얕아 보여도 깊어 여기가. 무섭다. 벌써 보니까 무섭다. 안 무서워. 아니 물이 더 깊다는 거 생각하니까 애들한테 위험하지. 여자들한테 위험하고 수영 못하면 위험하지. 근데 여기 빠지면은 나오기 힘든 게 밑에 다 이끼가 껴서. 그리고 요렇게 보여도 이게 물인 데가 있어. 물인 데가. 빠지면 심장마비 죽겠다. 차가워서. 안 죽어. 오빠 건져주니까. 아니 빠져. 전에 사연 속에 나온 자갈치 성짝이 저기야. 저기 섬 저기 보이지? 저기. 그리고 이쪽하고 저 자갈치 석장하고 전에는 지금 저희 그 지금 끊겨 있는데 저쪽에 그 차들 다녀야 되잖아. 자갈 채석하고 이런 거 그 실어 날려야 되니까 그게 저쪽에 쭉 있었어. 다 흙 싸서 뚝식으로 저기. 바다 채소장도 없으셨어요. 바다에서 손대시고. 섬은 있지. 섬은 있지. 근데 이건 끌어버렸으니까 이제 배가 없으면 못 가. 그리고 여기 저 나무 요거 있는 데쯤 여기서 오빠 얘기 전에 낚시하는데 막 시체 막 이랬다고. 여기로 건져낸 거야. 여기서. 여기에요? 여기 요 안쪽으로 이렇게 들어가면 폭 파져 있어. 그러면 거기서 좀 더 들어가면 여름에 물 빠지면은 사람들이 왔다 갔다 할 수 있어. 저쪽에서. 이쪽에서는 못 가. 이쪽에서는 물이 가득 차서 그렇고. 이쪽에서는 물이 빠져도 저기까지 있거든. 근데 거기 물이 빠지면 이제 모르는 사람들 거기서 낚시하다가 물이 늘어나면 못 빠져나오는 거. 이쪽으로는 못 오니까. 이쪽이 가까운데. 그럼 저쪽으로 삥 둘러서야 되는데 한 번 그런 적 있어. 낚시를 하는데 물이 막 올라오는데 낚시 장비를 막 정비하는 거야. 막 이게 챙기는 거야. 그래서 당신 빨리 나오라고. 죽는다고. 그 낚시 그 정비하다 보면 늦어서 그거 못 나오는 거야. 물이 그럼 금방 차올라. 그래가지고 나온 적도 있는데 여기서 사고 그래서 좀 많이 났어. 그래서 한 번은 저희 낚시하는데 여기서 누가 엉엉 울어. 밤에 한 새벽 2시쯤 진짜 엉엉 울어. 그래서 저 사람이 나 이제 저쪽에서 낚시를 하니까 근데 거기까지 소리가 들리는 거야. 그래서 꽤 먼 거리인데. 저쯤에서 하는데 소리가 들려. 그러니까 얼마나 큰 거야. 그래서 뭐지? 이 시간에 왜 울지? 그러고 왔어. 엉엉 울어 진짜. 왔는데 얘기만 들어도 소름 끼쳐. 와서 이렇게 딱 봤는데 사람이 그러니까 어떻게 돼 있어? 사람이 엎드려서 울거나 뭐 그러면은 이렇게 상체가 나와 있어야 되잖아. 어쨌거나 보여야지. 그지? 다리가 나와 있어. 상체가 물속에 들어가 있어. 뒤집어져서? 우는 소리가 들려서 왔는데 사람이 하체가 나와 있고 상체가 들어가 있어. 고인이신 거지. 익사했는데 그때 그 울음소리가 그랬었어. 그것도 여기야. 여기 저쪽. 이게 물이 빠지면 저기까지 갈 수 있어. 저기까지는 갈 수 있는데 저쪽에서 더 안쪽으로 못 들어가. 그래서 이쪽으로도 못 나와. 그렇게 물이 빠져도 저쪽은 한 3m 정도 나와. 깊이가 수심이. 여기 되게 깊거든. 근데 뒤집어져 있을 수가 있나요? 근데 그 사람이 울고 있는 소리를 들은 거야. 귀신인 거잖아요. 그치. 산 사람이 아닌 거지.
그 뭐 홍천에서도 오빠 이상한 얘기 해줬잖아. 경험한 거. 근데 이것도 그랬어. 그래서 진짜 이해가 안 되는 그런 건데 우와. 막 그런 일을 겪으면 오빠 귀신하고 얘기하고 그러면 막 콧방 끼고 그랬잖아. 그렇죠. 근데 몇 번 그렇게 경험들을 하고 뭐 하고 하면서 또 이제 제보 받고 이러면서 그래서 이제 제보도 그런 쪽으로 관심이 생긴 거지. 그리고 그 애들하고 놀러 가서 그 고기 상하고 그런데 네, 예, 예. 그게 적이야. 아. 막 애들 와가지고 군 동기들이랑 뭐 애들 저기야 저기. 오, 근데 와, 너무 소름 끼친다. 어. 너무 소름 끼친다. 진짜. 저기는 저기 자갈채석장은 저기서 그 공사하는 사람들 그 예전에 공사하는 사람들도 그 익사체 본 사람들 많아. 저 위쪽에서 죽고 그러면 물이 이렇게 쭉 흘러거든. 그러면은 저게 지금 흘러와서 이렇게 모여가지고 생긴 거야. 그래서 뭐가 떠내려오면 저쪽으로 다 몰려. 그러겠네. 저 반대쪽, 이쪽 말고 저기 뒤쪽으로. 그래가지고 그쪽으로 보면 좀 그래. 그래서 이쪽 앞쪽은 완만해. 이렇게 자갈로 쫙 이렇게. 근데 뒤쪽은 좀 이렇게 급도 그래. 깊어. 수심이 갑자기 뚝 떨어져. 그래서 저쪽 보면은 또 이렇게 둔벙식으로 이렇게 안에 있어. 저 채석장 그 섬 안에. 그러면은 강물이 이렇게 그쪽으로 범람하거든. 범람하면 이렇게 들어와. 그러면 거기에 또 익사체가 타고 들어온 경우도 있어. 무서워서 눈물 났어. 그거 진짜 보면 근데 이거는 진짜 뭐 오빠만 있었던 것도 아니고 근데 소리는 나만 들었어. 소리를 내가 들었으니까 이쪽으로 왔지. 누구세요? 왜 그러세요? 하면서. 그리고 모습까지 본 거잖아. 그치. 그래서 애들이 무슨 소리가 들린다고 그러세요? 그래서 아니 저기 사람 무는 소리 안 들리냐? 그랬더니 못 들었다고. 안 들린다고 안 했지. 못 들었다고 생각을 한 거지 걔들은. 내가 뭐 잘못 들었다고 그렇게 생각을 안 하고 그래서 저기 누가 오나 보다 그래서 아유 그냥 냅둬요 뭐 이러고 그랬는데 너무 좀 울음소리가 그래. 그래서 나 좀 갔다 와봐야겠다고 그러고 왔는데 딱 그러고 있었어. 그래 참 그렇지. 그래 이쪽에서 사고가 좀 많이 났다고 그래 예전에 또. 그리고 뭐 저쪽 위쪽으로 보면은 뭐 저쪽 넘어 뭐 공동묘지였고 그랬는데 거기서는 뭐 딴 데서도 그런 얘기 있어. 그 공동묘지 그 파먹는 뭔가 있었다고. 그거 본 사람들도 있었다고. 근데 나는 솔직히 내가 본 게 아니기 때문에 그거는 뭐라고 얘기는 안 하는데 그런 얘기도 있었다고 그래. 근데 뭐 낚시하면서 그런 존재를 보거나 뭐 그런 적은 한 번도 없어. 한 번도 없는데 이거는 진짜 되게 신기한 거야. 신기한 게 아니라 너무 또 마음이 아프더라 보니까. 물론 그렇긴 한데 그게 얼마나 그러면은 한스러우면 울었겠냐고. 근데 그게 들린 거지 또. 한스러운 건지 호시는 건지 호셔? 오라고 부르는 건 그거는 모르지. 물론 자신의 죽음이 한스러운 건 맞긴 한데 근데 진짜 위험한 순간이었을 오빠. 물귀신이 제일 무섭다잖아요. 제일 지독하고. 근데 그런 경우는 뭐 나한테 뭐 어떻게 하려고 온 게 아니라 나는 좀 물론 그렇게 죽은 영가가 참 불쌍하긴 한데 근데 또 달리 생각해보면 너무 무서워요. 죽을 수도 있었던 상황이잖아요. 내가? 응. 내가 왜 죽어? 다리만 이렇게 나와 있고 그거 익사체만 있는 거지. 뭐 나는 솔직히 그렇다고 그런 걸 본 사람들을 무시하는 건 아니고 솔직히 뭐 물속에서 뭐 누가 이리 와요 하고 뭐 손을 들고 뭐 그런 거는 본 적이 없어. 근데 걔 있잖아. 걔도 아니면은 뭐 그런 애들 낚시하는 애들 걔들 본 적이 있다는 거야. 근데 는 원래 귀신을 보는 애니까. 그래서 걔는 솔직히 이런 데나 뭐 이렇게 사람 죽은 거를 몰라도 딱 오다가 잠깐 멈춰서 기운을 야 좀 이상하다 여기 뭐 했는데 나도 몰랐어. 근데 나중에 알고 보면 이거 저쪽에서 좀 이상하대.
그래서 근데 나는 딱 볼 때 뭔가 이렇게 좀 깔아놓은 그런 거 보고 아 혹시 여기 익사체 건진 넉 달린 자리인가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나중에 기사에 나왔어. 지나서 거기 시신을 건지기 전에 그러니까 같은 경우는 시신을 건져내기 전에 거기에 시신이 있었던 걸 아는 거야. 기운이 느껴. 눈에 보이지 않았는데 근데 나중에 거기서 나왔어. 시신이 나왔어. 신기하지? 신기하고 무서워요. 신기하고 무서워. 네, 나는 무서울 건 없다고 생각해. 솔직히 무서울 건 없고 뭐 이렇게 보여도 그치 뭐 사람마다 틀리긴 한데 무섭다는 느낌보다는 그냥 그때 말한 것처럼 아유 저승사자가 너무 대박. 업무 태만이 한 거야. 그러니까 근무를 태만하게 한 거지. 왜 안 데려가? 데려가야지. 어서 오세요. 괴담 들려주는 낚시꾼 괴담로 괴담집사입니다. 아 낚시도 진짜 안 되는데 괴담 하나 떨어드릴게요. 단편님들 귀신이 있으면 귀신은 사람을 무서워하지 않을까요? 어디 적당한 곳 찾아서 자리 잡았다가 실수로 살짝 낌새를 풍겼더니 그걸 기가 막히게 알고 심령 스팟이냐 하면서 사람들이 우르르 몰려오고 개인적인 생각엔 진짜 귀신이 있어도 이러면 있던 귀신도 그냥 다른 곳으로 갈 것 같은데 말이죠. 귀신도 사람이 무섭다. 이거 꽤 괜찮은 말 같은데. 이번 이야기는 오한마의 추억님께서 보내주신 사연입니다. 오한마의 추억님 사연 제보 감사합니다. 그럼 오한마의 추억님의 기묘한 경험담 괴담집사의 시점으로 떨어보겠습니다. 제가 소름 돋는 오싹한 이야기 하나 해드릴게요. 제가 고등학교 때 미대 입시를 준비하면서 늦게까지 소묘하고 이제 집으로 가는 길이었거든요. 제가 살던 아파트가 숲이라고 해야 하나? 그렇다고 이게 완전한 숲도 아니라서 애매한데요. 어쨌든 그런 분위기 충실한 아파트였고요. 그 아파트 후문 쪽으로는 약간 어두운 언덕에 나무 좀 있는 정도? 그런 산길이 하나 있었는데요. 거기 산길로 가면 돌아서 가는 게 아니라 직선거리로 빠르게 아파트까지 갈 수 있었거든요. 그리고 학원에서 나오면 골목길이 하나 있는데요. 그 골목길엔 무속인들 집들도 많고 깃발 같은 게 많이 있던 그런 곳이라 다른 사람은 몰라도 제 입장에서는 평범한 길은 아니니까 그래서 그다지 마음이 편하진 않은 그런 길이었단 말이죠. 그런데 그 골목길을 가로질러 가면 아까 말한 아파트로 바로 이어지는 그런 산길이 나오거든요. 엄청 빠른 지름길인 거죠. 학원 마치고 집에 가려고 나오면 대충 시간이 한 11시 30분 정도? 동네도 경기 북부 쪽 시골 동네라 뭐 밤 8시 정도만 되면 보행자나 차량 통행 그 자체가 없는 곳이죠. 늦은 시간이라 피곤도 하고 바깥 분위기도 썰렁하고 그래서 그 골목이 그런 곳이지만 이거나 저거나 싶어서요. 집에 빨리 가야겠다는 마음에 그쪽으로 다니고 있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날 골목길로 진입을 하는데 진짜 간 떨어질 뻔한 걸 목격했다는 거. 제가 앞서 말씀드렸듯이 평범하지 않은 존재들이 사람처럼 보이니까 본 뒤에 곰곰이 이상한 그 현상을 생각해야 아 그게 뭔가 이상한 거였구나 하면서 뒤늦게 인지를 한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귀신 같은 걸 보는 순간에는 바로 놀라지 않는다고. 그런데 그날 그 골목에서 본 건 말이죠. 좀 달랐어요. 진짜 처음 보자마자 기겁을 하고 놀랐거든요. 이게 놀랄 수밖에 없는 게 전봇대 위에 붙어있는 그 주상변압기 있죠. 뭐랄까 거적대기 같은 걸 입은 여자가요 그 높은 곳에 있는 주상변압기 위에 딱 앉아있는 모습 진짜 세상 편하다는 듯이 이게 보는 동시에요 저기서 떨어지면 안 되는데 어떡하지 뭐 이런 게 아니라 누가 봐도 그 시간에 상식적으로 전봇대 위에 올라가서 아 이거 평범한 사람이 그러진 않잖아요. 그래서 이쯤 되면 모습이 암만 사람 같고 똑같아도 그냥 뭐 그걸 보는 순간에 움직이도 못하고 도망치지도 못하고 아무 말도 안 나오고 그냥 멍하니 보면서 있는 거예요. 그냥 그때 골목길로 차가 들어오면서 빵 하고 클락션을 울려요. 그 소리에 놀라서 옆으로 피하면서 차를 한번 보고 그리고 다시 전봇대를 봤거든요. 없더라고요. 게다가 그건 좀
위험하다는 느낌이 오더라니까요. 그래서 그 뒤로는 학원 마치고 집에 갈 때 크게 돌아서 다녔고요. 다시는 그 길이며 여하튼 학원에서 집까지 이어진 그 골목길 자체를 가지 않았어요. 그리고 그때부터였어요. 그 일이 있고 나서부터요. 그런 것들은 무서워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공포의학이나 심령현상 쪽에 관심이 가더라고요. 이게 사실 이런 표현은 좀 그렇지만 환자가 의사 된다고? 병에 걸리면 환자가 그 병에 관해서 찾아보고 그 관심 갖고 하는 것처럼 오히려 심령현상 쪽으로 더 관심을 갖게 되더라는 거죠. 그래서 여기저기 자료도 많이 찾아보고 흉가도 갑둔이 흉가처럼 일반인이 갈 수 없는 곳 빼고는 진짜 거의 다 가봤네요. 물론 살목지나 보강지 같이 살벌한 것들도 일반인이 갈 수 있는 곳이라면 거의 다 찾아가 봤고요. 그리고 그렇게 유명한 심령 스팟이라든지 뭐 파워 스팟들은 혼자 열심히 돌아다녀 봐도요 그다지 별다른 문제는 없었거든요. 그런데 한 곳, 기억에 남는 한 곳이 있어요. 흉가는 아니고 그냥 폐 리조트쯤으로 생각하면 될 것 같은데, 고성 알프스 리조트라고, 여기가 여기저기 이미 많이 다룬 곳이라 공개도 될 것 같아요. 유명하기도 하고. 그래서 저도 가봤던 거고. 알프스 리조트, 거기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곳이 저기 노란색 동그라미로 표시된 건물, 그게 수영장이 있는 건물인데요. 저기를 보고 나서 혼자 사진 찍고 이것저것 한 다음 중앙 쪽으로 갔거든요. 근데 파란색 동그라미로 표시한 그 건물에서요, 이게 어두워서 2층인지 3층인지 정확히는 모르겠는데 그쪽에서 사람들이 시끄럽게 떠드는 소리가 나는 거예요. 근데 그게 참 이상한 게요, 이게 한국말이긴 한국말 같은데 도대체 뭔 내용인지 모르겠더라고요. 웅성거리는 소리인데 굉장히 컸고 들리는 목소리도 최소 5명은 넘었고요. 약간 뭐라 그럴까요? 소리가 안 들려서 서로 크게 말하는 것 같은? 왜 싸우는 건 아닌데 싸우는 소리처럼 들리는 그런 거요. 그런 것처럼 굉장히 악센트가 강하고 큰 소리에 약간 신나 보이는 것처럼 대충 뭐 그런 느낌이 드는 소리였어요. 그런데 거기서 기분이 왜 좀 그러냐면, 저는 그런 곳들을 갈 땐 늘 혼자 다니는데요, 다른 사람들이 체험했다면서 올리는 걸 보면 꼭 집단으로 가서 진짜 장소 엉망으로 만들고 별짓 다 하는 인간들이 천지거든요. 무슨 자기들이 예술을 안 하면 돌아버리는 사람들처럼 라카로 벽에 뭔 놈의 이상한 글들을 다 써놓고 병 깨고 여기저기 다 박살내놓고. 어쨌든 그때도 그래서 뭐 사람들 여럿이 엄청 깊은 것처럼 방방 뜨는 소리가 들려서요, 사실 그땐 속으로 좀 좋지 않은 생각이 들더라고요. 무서운 거 찾아서 온다는 사람들이 볼 거면 혼자 와서 보던가, 단체로 여럿이 몰려와서는 뭐 하나도 안 무섭고 무서운 거 하나 없다고 허세나 부리고, 저 사람들도 그런 부류구나 싶더라고요. 그런 생각을 하니까 짜증이 확 올라오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한 바퀴 돌았으니까 그냥 집으로 가자 그러고는 가려고 딱 나오는데, 제가 붉은색 동그라미로 표시한 부분에 차를 세웠단 말이에요. 저희가 입구거든요. 그런데 위에서 떠드는 사람들은 어떻게 온 건지 차도 없고, 생각해보니까 폐 리조트 3층 거기서 라이트를 켜면 제가 있는 쪽에서 불빛이 안 보일 수 없거든요. 건물들이 다 뻥 뚫려서. 그런데 저는 그때 라이트 불빛이며 딱히 사람들 발소리를 못 들었고, 그런 생각들이 나니까 신기하더라고요. 그래서 기억에 남고. 그런데 이런 저도 절대 가지 않는 곳이 있어요. 거긴 폐절이라든지 폐무당집, 폐교회 같은 곳인데 그런 곳들은 대충 봐도 클래스가 다르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곳들은 절대 가지 않고 있습니다. 오한마의 추억님 사연은 여기까지인데요. 전봇대의 주성변압기에 사람이 앉아있다. 이건 누가 봐도 뭐, 그리고 저도 이해가 안 되는 게, 여럿이 우르르 그렇게 몰려서 다니면 그게 무서울까 싶어요. 그렇다고 혼자 가면 사고라든지 범죄에 노출될 수 있어서 걱정이고. 전 일단 흉가라고 갔는데 술병이 굴러다니면 그냥 나옵니다. 귀신이 술 마시고 빈병을 버리진 않을 테니까. 그런 곳에선 왠지 귀신이 사람을 무서워할 것 같단 말이죠. 아, 근데 춥긴 진짜 춥네. 담배님들 진짜 감기 조심하시고 눈길 미끄러운 길들 조심조심 다니시기 바랍니다. 힘이 되는 동행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어서오세요. 괴담 들려주는 낚시꾼 괴담로 괴담집사입니다.
단페님들 그런 경험 있으세요? 생전 처음 간 곳인데 전부터 알던 곳처럼 익숙하고 무슨 일이 생겼는데 그거랑 똑같은 상황을 전에 봤던 것 같은. 우린 이런 걸 데자뷰 현상이라고 부르기로 했잖아요. 그런데 처음 가본 장소에서 이런 데자뷰 비슷한 느낌인데 그게 엄청 구체적이고 강하게 느껴진다면 사람들은 그걸 진짜 현실과 구분할 수 있을까요? 게다가 그 느낌과 관련이 있을 것 같은 그런 사건이 과거에 그 장소에서 실제 일어났다고 한다면 그럼 어떨까요? 이번 이야기는 무랑기님께서 보내주신 사연입니다. 무랑기님 사연 제보 감사합니다. 그럼 무랑기님의 기묘한 경험담 괴담집사의 시점으로 떨어보겠습니다. 제가 소름 돋는 오싹한 이야기 하나 해드릴게요. 처음 낚시를 시작할 때 같이 했던 친구들이랑 저까지 넷이서 한강 상류로 몇 년 만에 낚시 여행을 갔다가 이상한 경험을 한 적이 있어서요. 그래서 저나 그때 같이 간 친구들은 귀신은 정말 있다는 쪽으로 생각하고 있어요. 친구들하고 낚시터 근처에서 방 하나 잡고 좀 쉬다가 저녁부터 다음날 점심까지 낚시 좀 하고 다시 좀 쉬다가 저녁엔 술 좀 먹고 놀다 올 생각이었거든요. 그래서 조건에 맞게 찾다 보니까 모텔인데 적당한 곳이 있더라고요. 위치도 낚시하기 좋은 강 상류 근처에 있고 예약 가능한지 전화하니까 성금 얼마 정도 걸면은 예약도 가능하대요. 근데 도착해서 보니까 겉은 새 것처럼 멀쩡한데 외관만 다시 공사를 한 건가 싶은, 밖에서 볼 땐 괜찮구나 싶었거든요. 근데 안에 들어가서 보니까 90년대 그 MT 갔을 때 분위기가 나더라고요. 진짜 시골 여인숙 같은 조명에 분위기에 곰팡이 냄새인지 뭔지 기분 나쁜 쾌쾌한 냄새까지. 그래서 다들 거기가 싼 이유가 있었다면서. 그래도 간만에 모두 모여서 낚시할 생각에 기분들은 좋아서는 좀 쉬다가 저녁쯤 되면 낚시하러 간다는 거를 후딱 짐 풀고는 바로 나가서 낚시를 한 거예요. 그러다 밤이 됐는데 피곤해요. 엄청 피곤하더라고요. 그래서 친구들한테 먼저 들어가겠다고 그러고는 먼저 모텔로 갔거든요. 애들이 들어가는 길에 술 좀 사가지고 가래요. 그래서 가게 들러서 술도 사고 뭣도 사는데 가게 아저씨가 낚시였냐고 뭐 좀 잡았냐고 그래요. 그래서 낚시 다 하고 이제 쉬려고 그런다고 그랬죠. 그리고 무슨 얘기를 나눴는데 그건 기억이 나지 않고요. 방은 어디 잡았냐고 그러대요. 그것도 아주 친근하게. 좀 이상하다 싶었죠. 뭔 손님한테 그런 걸 묻나 싶어서. 그래서 왜 그러시냐고 그런 거예요 이제. 그랬더니 아직 안 잡았으면 좋은 데 소개해 주려고 했다면서 자기도 낚시를 좋아해서 반가워서 그랬다고 그래요. 그래서 방 잡았다고 여기 위에. 그랬더니 아저씨가 정색을 하더라고요. 아 이거 이런 말 하면 안 되는데. 이러다 말을 끊어요. 그러면서 혼자 왔냐고 그러고. 어쨌든 뭔 일 있음 바로 나오라고 그러대요. 그래서 무슨 일이신데 그러냐고 진짜 궁금해서 물어봤거든요. 그랬더니 아니라고, 별일 없을 거라고 그러면서 웃더라고요. 그땐 저도 솔직히 기분이 뭐 그다지 좋진 않더라고요. 그래서 어쨌든 술이랑 좀 사들고 모텔로 들어갔어요. 그리고 아저씨한테 이상한 말을 들어서 그런지 올라가면서도 계속 신경이 쓰이는 거예요. 그런데 몸이 엄청 피곤하고 쑤시고 아프기까지 하네. 빨리 들어가서 쉬어야겠다 싶어요. 방 안에 들어가서 씻고 나와서 바로 침대에 누웠거든요. 근데 그때부터 이거 이상하다 싶은 기분이 드는데 손가락을 칼에 베일 때 드는 그 느낌 있잖아요. 순간 싹 하는 듯한 느낌. 그런 느낌이 목 쪽에서 느껴지는 거예요. 그리고 이상한 소리가 들려오는가 싶더니 어디서 불에 타는 냄새가 나더라고요. 왜 아파트에서 누가 담배 태우면 그 환풍구로 담배 냄새 타고 올라오잖아요. 딱 그런 냄새가 나더라고요. 그리고 뭐지 이런 생각을 할 겨를도 없이요. 아주 음침한 느낌이 드는 흐느끼는 소리가 들려오네. 전 그때 알겠더라고요. 이거 가위구나. 가위는 가위인데 어디서부터가 꿈인 거지? 미치겠어요. 그냥 꿈을 꾸고 있는 거랑은 확실히 달라요. 현실이 아닌 걸 알겠더라니까요. 그때 좀 전까지는 흐느끼는 느낌으로 들려오던 소리가요. 정확하게 뜻을 알아들을 수 있는 언어로 들려와요. 저기요, 저기요, 거기 누구 있어요? 이런 말이 들려와요. 그래서 주변을 둘러봤더니 방도 아니고 창문도 없고 그냥 깜깜해요. 그런 상태에서 불에 타는 것 같은 냄새는 계속 나고 누구 없냐는 힘없는 소리가 계속 들려오고. 그런데 그 상황이 무섭다라기보다는 좀 슬픈 감정이 드는데 그 부르는 말, 저기요 저기요 거기 누구 있어요? 뭐 이렇게, 그게 저한테 하는 말은 아닌 것 같아요. 그리고 그렇게 물어보는데 저도 모르게 대답을 했거든요.
여기 있다고. 거기 누구냐고. 빛 하나 없는 어둠 속에서 말이죠. 그리고 잠시 뒤 어두운 구석 한쪽에서 빛이 들어와요. 그리고 친구들 얼굴. 친구들이 괜찮냐면서 엄청 걱정스러운 듯이 쳐다보고 있어요. 그래서 니들 언제 왔냐고 나 가위에 눌렸었다고 그랬죠. 그랬더니 친구들 말이 제가 오자마자 씻지도 않고 눕고는 피곤하다면서 바로 잠이 들었대요. 그리고 친구들도 씻고 알람을 맞춘 뒤에 잠을 잤는데 어디서 쿵쿵 소리가 나더래요. 그땐 여름이니까 날이 밝잖아요. 그런데 제가 빛이 들지 않는 구석 쪽으로 기어가서는 거기 모서리 기역자로 된 곳, 이렇게 들어간 곳, 거기다 머리를 쿵쿵 박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친구들이 말리고 있던 중이라고. 친구들이 그때 119를 부를 생각이었다고 그래요. 그래서 제가 낚시 갔던 거 아니냐고 그렇게 시작해서 꿈 얘기를 했거든요. 그랬더니 아니라고. 좀 전에 도착해서 다들 쉬고 있었다는 거죠. 허허. 그리고 친구들은 그런 제 모습이 진짜 놀라서는 정말 걱정된다면서 그냥 가는 게 좋지 않겠냐고 그래요. 그래서 아니라고, 그냥 가위에 눌린 거라고 그렇게 말을 했거든요. 제가 평소에도 가위에 잘 눌리는 편이라, 그리고 제가 분위기도 바꾸고 뭐 문제 없다는 걸 보여주려고 먼저 낚시를 가자고 그랬어요. 그래서 다들 준비하고 상륙 쪽으로 걸어갔거든요. 그런데 그때 저만 놀라서는 꿈속에서 봤던 그 가게가 제가 봤던 그 자리에 그대로 있는데 폐가처럼 돼 있더라고요. 가게 자리는 있는데 사람도 없고 장사도 하지 않는. 저도 그때 말을 해야겠더라고요. 그래서 친구들한테 말하고 돌아가자고. 이건 다른 때랑은 좀 다르다고. 그리고 다시 모텔로 와서 짐 싸들고 모텔에 얘기해서 정말 미안하다고. 하루는 계산하고 다음날 하루는 빼달라고 해서 환불받고 돌아왔는데요. 근데 나중에 친구가 그러더라고요. 거기 모텔 예전에 화재 사고가 있었더라고. 너 불냄새 맡았다더니 혹시 알고 있어서 그 기분에 그랬던 거 아니냐면서 그런 말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아니라고. 나는 거기 화재 사고가 있었던 거 모르고 있었다고. 그런 일이 있었고 그 얘긴 친구들 사이에서 빠르게 퍼져서 저희들 사이에서 잠깐 난리가 났던 기억이 있는데요. 그때 친구들이 진짜 엄청 신기해하는 거예요. 화재 난 것도 모르는데 불냄새를 맡아. 거기 가게가 있다는 것도 모르는데 나중에 보니까 똑같은 장소에 장사도 하지 않는 문 닫은 가게가 있어. 이게 아주 난리가 났었어요. 근데 전 그것보다 그게 더 궁금하더라고요. 모텔에서 들려오던 목소리는 누구고 꿈속에서 가게 사장이 제게 하려던 말은 뭐였을까 하는 것들이 말이죠. 물안개님 사연은 여기까지인데요. 과거에 있었던 사건에 대해서 아무것도 모르는 물안개님이 그 사건과 관련된 가위에 눌렸다는 거, 이건 좀 평범하지 않은 것 같단 말이죠. 게다가 가게까지 떡하니 있고 그것도 영업하지 않는 폐점한 가게가. 그리고 저도 궁금한 게 꿈속에서 가게 사장은 물안개님께 무슨 말을 하려고 했던 걸까요? 거기엔 정말 무슨 의미가 있었던 걸까요? 아니면 그냥 의미 없는 꿈의 일부분이었던 걸까요? 여러분 생각은 어떠세요? 판단은 여러분께 맡기겠습니다. 괴담록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그럼 전 다음에 또 다른 사연으로 찾아뵙겠습니다. 늘 건강하시고 평온하세요. 함께 해주셔서 고맙습니다.